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금요 리포트 오늘은 버블 파티 시작했습니다. 어서 입장하세요. 우리는 파티를 즐긴다. 넌 설거지 할 거냐?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리포트는 제가 두 차례나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리포트들 몇 개 찾아봤습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은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버블장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블을 논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버블 파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서 가서 버블 파티를 즐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리포트 오늘 6회째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리포트에 주목을 했느냐? 12월 15일 날 나온 메리츠 증권 전략공감 2.0 미국 IPO 시장 버블의 시그널일까라는 리포트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12월 15일 하나투자증권 고밸류에이션 정당화라는 리포트, 그리고 12월 17일 메리츠증권의 12월 FOMC 2년 정도 후에라는 리포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세 가지 리포트만 소개하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리포트 여러 개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고, 또한 말미에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 몇 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것까지 엮어서 제가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리허설은 끝났다. 이제 본 게임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언제 파티장을 떠나든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파티장을 떠나든 들어가든 말든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했고 지금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써 많이 올랐잖아. 신고가 가고 있잖아. 이제 팔아야 할 때 아니야? 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부터 버블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지난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판도는 더욱더 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12월 15일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미국 IPO 시장 버블의 시그널일까? 자, IPO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신문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나라 IPO 시장도 상당히 과열돼 있고 따상에 이어서 상한가를 질주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IPO 시장이든 미국 IPO 시장이든 지금 열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미국 IPO 시장에 상장을 한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이런 종목들, 자, 과거 닷컴 버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지금 IPO 시장이 과열돼 있다. 자, 2000년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딴 상장 대박의 공모주 시장 과열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 글로벌 시장, 글로벌 IPO 시장에는 투자 광풍이 몰아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더 큰 놈들이 몰려올 겁니다. 시장에는 더욱더 많은 돈이 몰려들 거란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 등 여러 대여들이 지금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IPO 시장에 더 큰 놈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열인가?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상황인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좀 더 디테일한 면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를 제외하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IPO 시장에서는 생명공학,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전체적으로 5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IPO에서 상장하는 기업의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술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클만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면을 살펴봤을 때는 버블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IPO는 지금 자금 조달이 주 목적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더욱더 많은 돈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고, 자, 거기에 편승해서 IPO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보다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닷컴 버블의 몇 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2월 15일 하나투자증권 고밸류에이션 정당화라는 리포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수준 너무 고평가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그렇지만 또 실상을 따져보면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익도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도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세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꺾일 때 그 전에 몇 가지 신호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포트 역시 닷컴 버블의 상황을 한번 반출을 해봤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았고 물가 상승률은 3% 정도로 잘 통제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골디락스 상황이 지속되고 그 절정에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가? 현재 시장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고평가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보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고 금리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크게 우려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달러 약세, 그리고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도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때와 같이 버블 붕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세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밸류에이션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수준, 우리나라 주가 수준, 글로벌 주가 수준, 미국의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지금의 상황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해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멘텀이라는 것, 바로 지금의 상황, 모멘텀이 지배적인 힘이라고 본다면 이 모멘텀이 지속될 때까지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속된다고 전망하면 된다. 자,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유동성이 만들어낸 시장이고, 그리고 이익 개선 전망과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연준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주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끄는 힘이 유동성이었다면 앞으로 실적과 유동성 두 가지가 함께 시장을 더 크게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2월 17일 메리츠증권의 12월 FOMC 2년 정도 후에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모멘텀의 변곡점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변곡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변곡점이 과연 언제가 되고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파티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까? 물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준 의장 파월은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이 근접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상당히 근접할 때까지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테이퍼링을 개시할 시점은 2년 정도 후인 2022년 하반기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2%에 도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안심하고 위험 자산을 사들일 만한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특히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고 테이퍼링도 천천히 할 것이고 돈은 더 풀 것이고 미국의 재정 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특히 위험 자산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이 유망하다는 거 제가 자주 강조를 해왔던 바입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외에 몇 가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미친 돈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왔으면 깽판 치지 말고 떡이나 하나 더 주워 먹고 가면 됩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 기술주, 신흥국 주식을 사고 달러를 판다,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별표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수가 등장을 했다. 자, 지금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가들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는 지난 3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중 한 명인 드러켄 밀러 역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다이먼 회장과 레이 달리오 등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월가에서는 지금 이머징 마켓 주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앞으로 선호할 만한 상품에 뭐가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이머징 마켓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소형주,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 파월이 풀어놓은 진위, 모든 자산이 치솟는다. 자, 모든 자산은 치솟지만 달러화는 떨어진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화의 타락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는 원자재,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원자재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뉴스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는 나스닥 상장사 기업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약 80%를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뛰어나며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값이 치솟으면서 회사는 단숨에 코인 부자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회사의 주력 사업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자, 이것은 과거 80년대의 일본 버블 시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엔고가 심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지 않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늘려가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중에서 회사의 자산을 늘려서 회사의 원가 가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시장 모습 상당히 과거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친 돈의 절정,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미친 돈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승수는 낮고 그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순식간에 많이 풀린 적이 과거에 있었냐? 절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의 크기가 커졌고 과거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것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에 그 상승이 왔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락을 할 때도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파티를 즐길 시점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파티를 즐길 시간이 왔습니다. 초장에 너무 흥분해서 나가 떨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파티의 절정은 언제나 자정을 넘어선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초저녁입니다. 중간중간에 당신을 괴롭히는 똥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똥파리가 엮인다고 해서 기분 상할 필요도 없고 파티장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파티장 문을 닫을 시간까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새벽 5시 포냄새 나는 거리를 지나 첫 차에 오를 생각인가? 좀 더 놀겠다고 민기적대면 집에 그냥 못 갑니다. 꼭 설거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다가 절정이 끝난 이후에 빠져나오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